어제 미리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쿠팡 관련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그 대형주였죠. 네, 대형주 위주로 이제 수급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쿠팡 관련주들이 어떻게 급등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쿠팡 관련주가 오늘 어제까지는 뭐 상한가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급락을 좀 했죠. 그런데 급등한 쿠팡 테마주도 있어요. 요게 지금 12월 달하고 이제 1월 달에 급등을 많이 했었던 그 이재명 테마주 있죠. 그 이재명 테마주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종목들 보기 전에 잠깐 지수부터 잠깐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 명절 전에 중국 증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그 얘기도 중국 증시 얘기를 뒤에서 하면 되겠군요, 그죠? 일단 여기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오늘 하락한 거 짧게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쿠팡 관련주 얘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1.5% 이제 하락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1.26% 하락으로 끝났는데 뭐 크게 추세를 벗어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중요한 거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느냐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제 그게 중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느냐 벗어났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냐면 이런 이제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음봉 감옥이 이제 시작됐을 거라고요. 그죠?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1월달에 요거 시황 잡아드릴 때 틀렸던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음봉 감옥입니다. 그래서 붕 뜬 상태에서 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추세를 즉 횡보 추세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횡보 추세. 네. 세 글자로 얘기하면 박스권. 네. 다른 세 글자로 얘기하면 눌림목. 두 글자로 줄이면 조정. 조정은 누구냐면 조정을 받는 게 따로 있고요. 열심히 또 눌림목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횡보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유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수가 뭐 하락해서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지수가 하락할까봐 걱정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이 돈을 빨리 벌려고 조급해하거나 서두르거나 그죠? 네,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진짜 힘들어져요. 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좀 내 마음을죠, 내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지수가 횡보 추세로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염려하실 게 없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지수가 저는 지수를 항상 나쁘게 얘기를 안 해요. 그죠?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정작 지수가 떨어질 때는 미리 얘기를 해드려요.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리거든요.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어요. 약간 하락할 것 같을 때 있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어요. 네, 대놓고 폭락 나오는데 그 소리 안 하고 돌려서 준비하게끔 얘기는 해드려요. 네. 비관론자들보다 제가 증시 하락하는 거 더 잘 맞춰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종목들 고점 찍은 거 잘 맞추죠, 그죠? 네, 잘 맞춰요. 네. 비관론자가 아닌데 잘 맞춘다니까요. 네. 나중에 증시가 정말로 요거는 좀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증시가 하락을 해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증시가 하락할까봐 미리 걱정하시는 그 투자자분들의 그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네. 그거를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지수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아까 중국 증시 좀 이따 본다 그랬었죠. 네, 잠깐만 보고 이따 또 얘기 드릴게요. 이게 중국 증시예요. 중국이 날아다녀요 지금. 계속 얘기했었죠, 그죠? 날아다닌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맞죠? 2월 18일. 오늘 아침에 1.8% 급등 출발했다가 약간 누르고 끝나긴 했는데 아무튼 뽑아요 지금. 강하죠, 그죠? 네. 시원하게 올라간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네.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보죠. 어제 그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 얘기했었죠. 그 보시면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팔았습니다. 특히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랬었죠, 그죠? 네,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팔았거든요. 얼마나 팔았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거래소에서 8,600억, 그 다음에 기관은 6,100억 원 순매도를 했어요. 많이 팔았죠. 네. 저는 연기금이 좀 그래요. 네, 좀 그래요. 네, 참 비판하기 참 좀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진짜. 네.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외국인하고 기관이 뭔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외국인하고 기관이 열심히 팔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증시가 내려갔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솔직히 이게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분들도 뭐 수익 실현해야죠, 그죠? 네, 그걸 우리가 벌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뭐 당연한 뭐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개인이건 주주로서의 권리니까요, 그죠? 네, 수익 챙기는 걸 누가 벌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개인들이 사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네. 하여튼 열심히 받아주고 있어요, 진짜. 어제 했던 얘기를 오늘 짧게 한 1분만 더 해드릴게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아넘기는 거 제발 받지 마세요. 아셨죠?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고 있는 거 이거를 자꾸 받아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여기 유튜브 쪽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뭐 안 들리세요? 유튜브 쪽은 채팅창이 시간이 안 떠가지고 물론 제가 안 뜨게 설정을 해놨지만 네. 유튜브 쪽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는 거 사시면 안 돼요. 네. 여기 업종별 현황 보면 어때요? 업종별 이 보시라니까요.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기관 아저씨들이 파는 거 기관. 네. 보시면 기관이랑 외국인이 오늘도 어딜 많이 팔았어요? 네, 화학을 좀 많이 팔았죠. 그렇죠? 화학 업종이고요. 요거는 전기전자예요. 그리고 운송장비. 운송장비에는 어제 얘기를 안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땅에서 굴러다니는 거, 배에서 물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 있어요. 물론 비행기도 되겠죠, 그죠? 네. 근데 각각 달라요. 근데 아무튼 주의하셔야 돼요. 그쵸?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이제 쿠팡 관련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뭐 시황 얘기 어제 많이 했던 거니까요. 부연 설명드렸어요. 오늘도 외국 기관이 팔고 있다고요. 자, 이제 쿠팡이라는 회사가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이제 물건을 주문할 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쿠팡에서 주문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써봤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뭐 지분 가치가 뭐 그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직원분들한테도 이제 스톡 옵션으로 이제 주식도 막 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보너스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 아주 뜨거운 이제 감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쿠팡 관련주들이 여기 동방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물류주거든요. 네. 쿠팡 관련돼 가지고 얘기는 1월달에 이미 나왔었어요. 옆으로 이제 설 명절 전에 횡보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치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또 올라오는 건데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쿠팡 관련주 중에서 뭐를 사라 이런 것들은 급락했기 때문에 뭐 쌤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오늘 쿠팡 관련주를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강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개별주 테마주들이 어떤 식으로 상승하는지 즉 그 상승 패턴을 분석을 하면요 큰 공부가 돼요. 예, 이게 어떻게 이제 상승하는지를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 패턴인데, 이 상승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그러면
종목들이 그 전으로 나오는 테마주들 있죠. 테마주들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상승 패턴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후발주들이 나와요. 후발주들이 나오는데 그 후발주들을 공략을 하면 수익도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쿠팡 관련주들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쭉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이제 뭐 불필요한 설명은 좀 빼고요. 핵심만 딱 짚어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쿠팡 관련주들이 어떤 게 올라왔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움직인 거는 방금 보신 동방인데, 동방은 뭐냐면 이제 물류회사입니다. 쿠팡하면 떠오르는 게 택배죠, 그죠? 네, 물건 배송. 그래서 이제 그 동방이라는 물류회사가 급등을 했는데 뒤에 부분만 보시면 돼요. 뒤에서 상한가 3개 나왔죠, 그죠? 2월 10일 날, 그러니까 설 명절 전이에요. 끝나고 와서 점상한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래서 3일 동안 급등을 했고요. 상한가 3개 나왔고 하루 쉬었다가 오늘 거의 뭐 하한가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장중에 최대 몇 %까지 빠졌냐면 마이너스 28%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네. 제가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양봉 3개 나오면 반드시 음봉 하나 나온다고요. 그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상한가 3개 나오면 하한가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 같은 게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한 거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주도주 중에 하나예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끝난 건 아니에요. 네. 끝난 건 아닌데 대신에 지금 들어가시면 좀 피곤하겠죠. 그렇죠? 네. 이게 동방입니다. 네. 동방이 이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KCTC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물류인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상한가 3개 정도 나오고 이제 음봉을 때렸죠. 이것도 거의 하한가입니다. 마이너스 27%.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터지스죠. 이것도 물류인데 요거는 이제 끝에서 상한가 하나 나왔어요. 상한가 하나 나오고 오늘 앞에 가던 이제 그 종목들이 급락하니까 그대로 이것도 음봉 하나 꽂아놨죠, 그죠? 마이너스 14%에 끝납니다. 지금 사도 되냐고요? 글쎄요. 한솔 로지스틱스 네,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은 마이너스 13%에서 끝났어요. 뒤에 갔기 때문에 짧은 거예요. 먼저 가는 것들은 좀 길게 가고 뒤에 가는 것들은 좀 짧게 끝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박스 만드는 회사 있죠. 인터넷에서 택배 박스, 그죠? 대형 포장. 거기서 상한가 3개 나왔죠. 오늘 하한가 들어갔어요. 그대로 꽂아버렸어요. 요즘에는 종목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살벌해요. 네. 왜냐면 이제 그 2, 3월 달에 원래 조금 이제 종목들이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민감하거든요, 되게. 네. 근데 아무튼 오늘 대놓고서 그냥 꽂아버렸어요. 네. 아침에 시초가 하나도 안 띄우고 그대로 그냥 밑으로 밀어버렸는데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신풍재지죠. 네. 마이너스 26%. 그죠? 그리고 명품재지 이런 것들이 급등했었는데 이것도 거의 하한가에 끝납니다. 거래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 관련주 뒤에서 추경매 사신 분들은 다 물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 회복하려면 굉장히 좀 피곤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끝난 건 아닌데 아주 그냥 세게 한데 지금 쳐버렸어요. 종목들이 지금 민감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미디어 관련주 있죠. 식품, 네, 식품부터 보고 식품 관련주 중에 서울식품이라고 있습니다. 냉동 피자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제품이 뭐 인기가 옛날에 많아가지고 잘 팔렸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쿠팡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관련주로 상한가 2개 나온 거예요. 요거는 종목이 200원짜리인데 회사가 불량해서 200원이 된 게 아니고 액면 분할을 해서 200원이 된 겁니다. 액면 분할. 네. 저가주들 대부분이 좀 회사가 좀 불량하긴 한데 아닌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울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게 이제 요번에 쿠팡 관련주에서 상한가 2개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중에 저희 방에서 추천한 것들도 있어요. 네. 먹는 거 중에 이제 이건 사람이 먹는 거고요. 짐승이 먹는 것도 있죠. 짐승. 미래생명자원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료.
뭐 요즘에 뭐 페푸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요. 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움직인 거죠. 미래생명자원. 그 다음에 쿠팡 플레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랑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일을 같이 하는 회사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움직였겠죠.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면 KTH입니다. 네. KT랑 관련 있는 회사인데 KTH 이게 지금 요것도 급등했다가 오늘 뭐 하한가에 끝났죠.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설 명절 전후로 쿠팡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상한가 많이 나온 게 상한가 3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봉 3개죠, 그죠? 네, 이것도 그렇고 이건 뭐 양봉 다 따지면 4개 되겠네, 그죠? 네. 근데 한 양봉 한 3개 정도 나오고 오늘 거의 하한가 대칭 맞았어.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요 후발주들이 튀어나오는데 다날입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제 결제하는 회사가 가요. 결제. 다날이 이게 저희 그 예전에 저희 방에서 단톡방에서 추천하는 거거든요. 단톡방. 네. 거기 추천주인데 이게 상한가 2개가 나와서 지금 수익률이 그때 매수가가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지금 한 70% 정도 됩니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고 있거든요. 요건데 요게 2월 1일날 그 다음에 2월 8일날 이게 단톡방에서 추천 나갔어요. 네. 이거 이재명 씨 관련주도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쿠팡 관련주도 돼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급등을 했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현상 오늘 점상이었는데 뒤에 와서 풀렸거든요. 네. 아무튼 점상한가를 계속 유지하다가 풀렸었어요.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방 수익률이 110%가 넘습니다. 상한가 기준이었을 때 2월 1일부터 추천 2번 나갔거든요. 네. 지금 라이브 쪽에도 문자반이나 라이브 쪽에도 이 쿠팡 후속주들을 후발주들 추천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거는 이재명 관련주도 되는데 이것도 됩니다. 쿠팡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지금 돈이 어디로 가냐면 결제 관련된 쪽으로 간 거예요. 결제. 전자결제니까 이죠. 쿠팡이 그죠? 현금 결제 오프라인 결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게 급등한 거예요. 다날이 이제 시원하게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 요즘에 좀 올라가죠, 그죠? 네, 저게 비트코인하고도 엮여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되고 쿠팡이랑도 관련이 되는 게 다날이니까 다날이 이제 그 이슈로 해서 좀 크게 간 거죠. 네, 물 맞는 고기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제 관련주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또 회사가 다른 회사들이 있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삼성출판사죠. 그 예전에 아기상어, 네. 그거 때문에 유명해진 게 이제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나스닥 상장 기대감 뭐 그래가지고 이제 상한가 2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 쿠팡 관련주들이고 쿠팡한테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죠. 네. 예전에 그 국영지혜는 아니고 뭡니까? 아마존하고 이제 구글이랑 협업한다 그래가지고 그래픽 관련주 있죠. 그때 이제 구경제nem이 맞죠? 구경제nem이 아니라 잠깐 뭐였죠? 네. 구글제지. 네. 예전에 구글제지라는 게 이제 그 구글 관련돼 가지고 그 수혜주로 그때 급등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마존 관련된 기업들도 급등을 했어요. 영향받아 가지고. 이것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제 쿠팡 관련주들이 끝난 게 아니라 순환매가 이제 돌기 시작할 겁니다.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사례가 있어요. 이재명 테마주 중에 동신건설을 보여드릴게요. 동신건설이 그 쉬다가 그렇죠? 조정을 좀 받다가 상한가 치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네. 마지막에 보면 비슷해요. 상한가 3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한가를 때려버리죠. 이게 뭐냐면 그 무시무시한 점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끝난 거예요.
그대로 그냥 다이빙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냥 이렇게 그냥 급락시켜 버렸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이재명 테마주 중에 그 작년 12월 달 간 거 중에 이게 제일 먼저 간, 또 제일 많이 간 대장주였거든요. 지금 누구겠어요? 쿠팡 관련주에서는 동방이겠죠, 그죠? 동방 같은 거겠죠. 네. 근데 아무튼 동신건설 이렇게 많이 갔는데 잘 보세요. 이때 고점은 12월 24일이에요. 12월 24일인데 여기 보시면 하루 정도 거의 정지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한 24일 전후 크리스마스 이전이 고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급락했다 다시 올라오긴 했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재명 테마주의 선발주자고요. 이재명 테마주의 후발주자가 있겠죠. 그럼 언제부터 갔을까요? 대표적인 게 토탈소프트 아닌가요? 토탈소프트가 급등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2월 21일, 그 다음에 들었다가 놓고 본격적으로 뽑기 시작한 게 요거거든요. 요게 12월 24일입니다. 동신건설 다이빙하고 나서 토탈소프트가 뽑았다는 얘기예요. 토탈소프트가 선발주자가 아니라 후발주자였어요. 후발주자 중에서 우두머리였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본대가 아니고 저기 후발대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신건설을 파란색이 선으로 이제 그으면 동신건설은 여기서부터 간 거예요. 이렇게. 고점을 찍고 다이빙하니까 그때가 후발주자들이 쓱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뭐 형지, INC, 형지 엘리트, 토탈소프트, 수산 INT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엄청나게 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왠지 지금 동방이나 이런 것도 오늘 하한가 가진 거 보면 동방성기랑 비슷하게 안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동신건설이 급등하다가 이런 식으로 급락했고요. 오늘 동방 같은 거 보면 네, 이렇게 끝났거든요. 뭐 완벽하게 똑같을 순 없겠지만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비합리적인 질문이 이런 거겠죠. 네. 동방 지금 사도 될까요? 네. 그 질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답답한 질문 하시는 거예요. 네. 표현을 좀 세게 못하니까 조심스러운데 가장 답답한 질문이 동방 지금 들어도 될까요? 그 소리예요. 이거 말고 바닥에 있는 거 사겠네요. 쿠팡이라는 회사랑 엮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라이브에 이제 우리 회원들도 추천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떠 있는 거 이런 것들 관심 갖지 마시고 밑에서 하세요. 아까 동신건설하고 토탈소프트 그런 거 보여드렸죠? 이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밌다니까요. 토탈소프트가 고점 찍고 나서 또 다른 게 간 게 있어요. 저런 식으로. 네. 후발주자는 계속 나와요. 옛날에 10년 전에 15년 전에는요. 테마주들이 급등할 때 대장주들이 10배, 20배씩 하고 막 그랬어요. 운동장 10바퀴가 있으면 그걸 혼자 뛰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운동장 10바퀴를 혼자서 독주하는 게 아니라 20, 30명이 나눠서 개주 달리기 하듯이 뛰어요. 개주 달리기 하듯이 뛴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혼자서 주식하는 게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는 패턴을 모르니까. 이해되시죠?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네. 동신건설이랑 안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네. 현재까지는. 네. 만약에 이재명 테마주하고 똑같이 움직이면은 앞에서 한번 해본 게 있으니까 수익 내기가 더 쉽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많이 떠 있는 종목, 막 급락해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후발주자를 공략하세요. 네. 또 저희 방이 또 그 후발주자 공략하는 것도 전문이잖아요. 네. 그 동신건설 같은 거 저희 방에서 다 추천 나갔던 거예요. 앞에서 다 추천했던 거라고요. 동신건설도 그 수익 한 400% 났고 그 전에 에이텍이나 에이텍10 있죠. 그거 다 바닥에서 다 추천했던 것들이에요. 후발주자만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선발주자 다 이제 하고 그 뒤에 후발주자 들어간다고요. 아까 다날이나 갤럭시야 모니터 이런 거 다 단독방에서 추천 넣은 종목들이에요. 갖고 있고 저기 회원들 오늘 수익 많이 내셨거든요. 서울식품도 추천주예요. 저 두 개는 2월달에 산 거예요. 갤럭시와 모니터리하고 서울식품은. 지금이 지수가 붕 떠 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잠시만요. 네네. 예, 지금은 지수가 조정 나올까봐, 뭐 폭락 나올까봐, 잘못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매집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대신에 떠 있는 거, 그죠?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 이런 거 말고 밑에 있는 거 사시면 돼요. 저희 방에서 그 후발주자를 공략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났던 게 뭐냐면, 뭐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바닥에서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그 얘기를 또 하면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쿠팡 관련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황 얘기하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지금 30분이 안 걸렸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한 지 녹화 킨 지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30분이 좀 안 됐어요 지금. 시황, 지수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밖에 안 걸렸잖아요. 뭐예요? 쿠팡 관련주가 지금 많이 안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게 계속 시세가 유지가 되면 후발주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오겠죠. 그쵸? 더 나올 거 아닙니까? 후발주자들이 설명을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몇 개 없으니까 지금. 한 쿠팡 관련주들이 더 급등을 하면 다음 주에 만약에 다음 주 2만 배쯤 또 얘기를 하면 그때는 뭐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수십 개가 움직인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후발주자들이 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 참고해서 공략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은 뭐 우주개발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좀 움직이는데 큰 돈은 쿠팡 관련주 쪽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상장과 관련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국 증시 얘기해드리기로 했었죠. 네. 중국 증시를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설 명절 전에 여기까지 눌렀다가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설 명절 딱 끝나고 나니까, 그죠? 네. 요게 이제 10일이니까 설 명절 전이죠. 끝나고 나서 이제 설 명절 끝나고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이제 저기 중국 증시도 개장을 한 건데요. 오늘 뽑았단 말이에요. 악고점을 제끼고 올라갔죠. 그죠? 중국 증시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다른 말로 이제 중국 소비주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도 또 있으니까 이쪽도 관심 갖고 종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뭐 옛날처럼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진 않아도 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작은 즐거움이라도 줄만한 종목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중국 증시가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종목 뽑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같이 얘기해 드린 겁니다. 네. 잘 가죠, 그죠? 네. 중국 쪽도 같이 보시면서 하세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40분 좀 넘었는데 쿠팡 관련주들이 오늘은 이제 어제는 대형주, 오늘은 이제 쿠팡 관련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쿠팡 관련주들이 아직 많이 간 게 없어요. 네. 이제 양봉 한 두세 개 나오고 음봉 하나 맞았기 때문에 별로 길게 설명할 게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네. 다음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은 바닥에서 후발주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녁 방송 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히 주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광순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